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생활과 윤리 10강 직업과 청렴 윤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직업 윤리죠. 오늘 직업 윤리에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자, 칼뱅입니다. 칼뱅. 자, 칼뱅인데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종교개혁자죠. 종교개혁자입니다. 자, 구원 예정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뱅은 신교란 말이에요. 신교. 당시에 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구교, 카톨릭에 대해서 성당이죠. 구교,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교의 종교에 대항해서 신교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거에 이어서 칼뱅이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겁니다. 됐나요? 자, 칼뱅은 마틴 루터의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러나 구원은 뭐였다? 예정되어 있다. 구원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세 직업관, 그러니까 구교의 직업관이야. 카톨릭은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이브가 있잖아. 근데 아담과 이브한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랬는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브가 자, 뱀의 꼬임에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아담에게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랬어. 근데 아담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땅을 파고 일해야지만 이게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땅을 파고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므로 중세의 직업관은 뭐냐면 원죄, 아담과 이브가 지은 원죄에 대한 속죄야, 속죄. 열심히 일해야 돼. 죄를 많이 져서 열심히 일해야 돼. 이 중세의 직업관이에요. 그러나 칼뱅은 이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뭐라 하냐면 직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신의 소명이고 신의 영광이다. 당시에 여러분 종교개혁 때 상공시민층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상공시민층이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신의 은혜다. 소명이다. 영광이다.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중세의 카톨릭은 뭐라면 돈은 죄다 라고 했어요. 죄다 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버는 거는 뭐다?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구원의 징표다. 이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징표다. 그쵸? 구원의 징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면 어떡하냐? 절약을 강조했죠. 칼뱅은 절약을 강조합니다. 그 절약했던 돈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된 겁니까? 산업혁명의 자본이 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분업을 인정하고요. 자, 직업수명설은 육체적 욕망과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다.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시된 것이다. 반면에 직업의 의무, 그러니까 요거를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반면에 직업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상공시민층이 칼뱅을 엄청나게 지지하기 시작하죠. 됐나요?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뱅 종교개혁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은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분업을 강조했고 돈을 버는 것은 신의 축복이다 합니다. 신교를 뭐라고 하냐면 신교를 프로테스트는 여러분 뭡니까? 저항하다. 그쵸? 프로테스트 여러분 말로 하면 뭡니까? 계기다. 그치? 프로테스탄트 하면 뭡니까? 개기는 사람들이죠. 뭐 하는 겁니까? 그치? 구교의 카톨릭 성당의 교황에게 저항자들입니다. 그래서 신교를 뭐라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그치?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옛날에 학원에서 영어 강사 중에서 외국인이 있었는데 외국인한테 물어봤어. 종교가 뭐냐 했더니 I'm Protestant 라고 하더라고요. 난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쵸?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개신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칼뱅을 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 칼 막스가 아니에요. 막스 베버. 이 막스 베버는 평생 동안 칼 막스를 연구했던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막스 베버인데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아까 얘기했죠. 프로테스탄트 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개기는 사람들 이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오늘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자 산업혁명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칼뱅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라. 그치? 신의 축복이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랬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떻게 해라? 절약해라. 방탕하는 데 쓰지 마라. 절약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절약하다 보니까 자본이 어떻게 돼요? 축적됐어요. 축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산업혁명의 모태가 되었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논문의 핵심. 산업혁명은 칼뱅의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논문이죠. 됐나요? 현대사회학자인 창시자인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기원에 관한 자신의 논문에서 경제적인 성공과 종교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현대 직업이란 프로테스탄티즘의 산물이다. 그치? 종교적 산물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인 칼뱅의 교훈에 따른 현상이다. 자, 그에 따르면 신에 대한 부유하고 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부유하지 말라. 신을 위해서 부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여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 절약해라. 절약하다. 그러다 보면 베버는 마지막 단락에 보면 베버는 자본주의 기원인 칼뱅의 직업률을 설명한다. 계속적인 이 자본주의 뭡니까?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거죠. 노동과 소비의 금욕, 절약, 계산되고 미래 행동하는 행동, 수익에 대한 기업에 투자하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개방성, 이것이 뭐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 베버의 칼뱅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분명히 칼뱅 이야기 같은데 해설지에 막스 베버로 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칼뱅을 막스 베버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스 베버인지 칼뱅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얘는 칼뱅이든 막스 베버든 같은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냥 한 사람으로 보고 어려우면 풀면 돼요. 됐나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 바로 막스 웨버의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됐죠? 자, 이제 유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유학이 좀 더 강화됐죠? 특히 공자가 강화됐습니다. 자, 공자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공자, 맹자, 순자가 살던 이들을 우리는 공맹순, 유학자, 3대 유학자, 삼총사란 말이야. 그치? 공자의 시대는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야. 춘추 전국 시대는 여러분 좋은 시대야. 완전 혼란기야. 완전 혼란기죠.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문화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막 뺏고 서로 죽이고 범죄가 증가하는 이런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왕을 죽이고 막 이렇습니다.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덕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는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도덕을 회복해서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 인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바로 공자 선생님입니다. 인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어떻게 한다?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공자의 이상사회죠. 자, 공자가 말하기에 쑥이 아닌, 그치? 자기 몸을 닦고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닦고 하늘의 도를 내면화하고 화욕의 만물을 도모한다. 즉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기한인을 강조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군자나 성인이 되는데 임금은 이런 것을 어떻게 된다? 익혀야 된다. 자기 몸을 닦아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수기 안민이 돼야겠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는 공자의 이상적인 사회는 대동사회인데 그런 대동사회는 뭐가 지켜주는 사회야? 정명이 지켜지는 거야. 자, 이름을 이거 한자 틀렸네요. 이름 명자 들어야 돼요. 정명입니다.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바르게 한다는 게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공자의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임금은 임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름을 망쳐놓는 거죠. 이름을 망쳐놓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신하는 신하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신하가 막 임금을 죽여요. 그럼 신하가 아니라는 거야. 자, 신하의 역할,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야.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할 때 뭐가 된다? 대동사에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안 하고 술만 처먹고 다녀. 그럼 뭐야? 이게 뭐야? 정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혼란 사회가 되는 거죠. 도덕을 바르게 한다는 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거야. 자식은 어떡합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부모를 막 때리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 아니 저런 악독한 범죄자가 있어? 세상이 말세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명이라는 건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치? 손님은 손님의 역할을 해야지. PC방에서 열받는다 PC방 사람들 막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정명입니다. 바른 거죠. 그쵸? 손님이 손님의 역할을 하는데 택시기사를 막 때려요. 그럼 돼? 안 돼?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그치? 정명을 지켜줬을 때 대동사회가 된다. 이게 왜 성리학적 명분론이 되냐면 성리학의 주의도요. 주자가 만들었죠. 성리학은 주자가 만들었는데 주의죠. 주자가 만들었는데 이 주자가 뭘 강조하냐면 성리를 강조합니다. 성은 뭐라고 그랬어? 본성. 본성. 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거야. 자, 유학도 그죠?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거야.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게 주어진 거야. 남성의 본능. 그쵸? 자, 본성, 임금의 본성, 사자의 본성, 토끼의 본성 있어요. 토끼가 자기의 하늘의 이치는 뭡니까? 풀 뜯어먹고 뛰어다니는 건데 갑자기 토끼가요. 사자를 물어뜯고 그치? 사슴을 물어뜯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망할 징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자, 임금의 본성이 뭡니까? 임금으로의 역할을 다하는. 하늘의 임금에게 주어진 이치를 다하는. 그게 뭡니까? 성리란 말이야. 성리. 같은 말입니다. 정명과 거의 비슷한 뜻을 내포하고 있고 공자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됐나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리학의 명분론이 된다는 거야. 신하의 본성은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백성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하늘의 이치, 하늘에 부여진 이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성리학이에요. 됐나요? 공자는 이런 대동사회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인의 뜻을 지켜야 된다. 그쵸? 인입니다. 인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원래는 공자가 쓴 공자의 내용이 나와 있는 논어책에 보면 인의 뜻이 한 50가지가 되는데 우리 세 가지만 얘기합시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인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분별하는 사랑이야. 인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 그치?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인입니다. 효제, 인을 가진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효제 사상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묵자가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치? 가족의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가족끼리만 그렇게 할 수 있냐? 겸해, 차별 없는 사랑. 이는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한 게 바로 겸해입니다. 됐나요? 겸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묵자예요. 공리주의 벤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묵자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했고요.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춘추전은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약자 편에 항상 서 있었던 게 묵가들이야. 근데 이 묵가 한 사람만 들어가면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전법을 가르쳐 준대. 상당히 전술에 능했던 사람들이 묵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노동을 중시합니다. 그 육아들은요, 장례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라든지, 이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야. 그 묵가들은 얘기하는 거야. 아, 저거는 너무 시간 낭비다. 그리고 저런 장례나 예식을 가르치면서 육아들은 놀고 있다.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을 중시하면서 육아들을 비판한 게 묵자의 얘기입니다. 묵자를 따는 게 묵가들이죠. 그치? 묵가들입니다. 묵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뭐다? 서다. 이게 서자예요. 서. 배려할 서입니다. 자, 뭡니까? 자, 이게 마음이 같다라는 거야. 추기, 급인.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해내는 겁니다. 추기급인.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다? 서다. 이는 사랑이면서 효제고 그 다음에 서다. 그치? 그럼 정명이 나타내는 직업과는 뭡니까? 뭡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야. 자기 일,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백성은 백성, 장사꾼은 장사꾼.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정명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공자입니다. 자, 맹자와 순자입니다. 자, 맹자는 본성이 어떠다? 선하다. 그걸 나타내줄 말이 뭐예요? 불인인지심이죠. 불인인지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참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참지 못하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 이거야. 맹자의 비유에 따르면 우물에 아이가 빠졌어요.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애가 빠졌네. 잘 죽어야 돼. 이러니까 안 그러잖아. 뭐 해야 돼? 애가 빠졌어. 쟤를 빨리 구해야 돼. 나는 참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불인인 지심입니다. 불인인 지심 나오면 누굴 얘기하는 거야? 맹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 의, 예, 지가 있습니다. 그쵸? 이는 뭡니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거죠. 즉 거지감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불쌍해.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있잖아.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배고파합니다. 학교 갈 때 가방 살 돈이 없어서 보자기에다가 가방을 싸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측은지심. 측은지심. 그 다음에 여러분 수호지심 뭡니까? 어떤 노인분이 젊은 남자한테 맞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놈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 의. 예.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데 돈을 줘요. 받아야 됩니까? 사양해야 됩니까? 사양하는 마음. 우리 받고 싶은 마음이 넉넉하잖아. 근데 그치? 유학에선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 시비지심. 그치? 네가 잘못했는지 얘가 잘못했는지 시비를 갈아야 된다라는 거. 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야. 됐나요? 자, 맹자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맹자 이 마음이 악해진단 말이야. 악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면 안 들어간다라는 거야. 맹자는. 그러므로 이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자, 항상 먼저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도덕을 가르칠 수 있죠. 야, 막 굶어 죽는 사람에게 뭡니까? 그 도덕을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쵸? 도덕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믿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경제적인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치? 한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한심. 도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됐나요? 봐봐.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 예수님이 장님한테 야,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경제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면 어떻게 된다? 이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도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대요. 대인은 뭡니까? 정신노동. 그치? 정신노동에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대인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맹자가 정신노동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선생님은 정신노동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소인은 뭡니까? 육체노동이죠. 그러면 맹자도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공자의 영을 봐서 분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업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자가 강조한 인의 예지 나오면 맹자라면 순자는 뭘 강조하냐면 예를 강조해. 예. 순자는 뭐라면 인간의 본성은 악해. 얘는 성악설이야. 이게 본성이야. 본성. 성자가 본성. 본성은 악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얘를 강조하면 얘로서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돼?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라는 것은 순자라는 건 거의 법하고 비슷합니다. 법하고 비슷해요. 쉽게 얘기하면 법하고 비슷합니다. 그 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다스린 사람들은 관리가 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그치? 관리가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관리는 얘를 다스려서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유학자들이 아니 공자도 선하다고 보고 맹자도 선하다고 보는데 왜 너는 인간이 악하다고 보느냐? 너는 유교에서 나가 그랬어. 그랬더니 순자가 뭐라 합니까? 나는 유학자야. 나는 맹자의 제자야. 공자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순자입니다. 솔직히 맹자도 공자를 본 적이 없어요. 공자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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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예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죠. 자, 각자 맡은 일 정통해야 된다. 그치? 농부는 밭일을 열심히 하고요. 장사꾼은 장사를 해야 된다. 관리들은 뭘 해야 된다? 얘를 다스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치? 역할 분담을 굉장히 강조했고 얘를 통해서 절제를 해야 돼. 욕망을 인정했어요. 그쵸? 이윤을 추구해야 돼. 그러나 절제가 좀 필요하다. 그치? 무질서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순자입니다. 순자. 그쵸? 그러면 공자, 맹자, 순자 모두 다 뭘 강조합니까? 분업을 강조하죠. 됐나요? 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자, 플라톤인데 자, 플라톤에게는 세 가지 철학을 배워야 돼요. 자, 서해. 자, 플라톤은 뭐라 하냐면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있으면 자, 인간이 나라라고 생각합시다.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기가 있죠. 용기. 용기. 자,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봐봐. 오바마 아저씨가 있어.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만드기. 이 만드기가 있어. 그치? 자, 이 중에서 누가 정치를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치를 하래. 통치자가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치해야 돼. 오바마는 정치를 해야 되죠. 자, 용기 있는 사람은 군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장비가 용사가 되겠죠? 만드기. 뭐 해야 돼요? 예. 각자 자기의 재능이 있다라는 거야. 플라톤은 태어나면서 모두 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재능에 따라서 일해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 그런 나라가 뭐가 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얘가 강조하는 거는 뭡니까? 그치? 지혜, 그 다음 뭐였어요? 용기, 그 다음 뭐예요? 절제, 그 다음 뭐야? 정의. 이런 게 바로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는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장비가 막 정치하고 만드기가 막 군인이 되고 막 오바마가 노동하면 나라가 개판이 된다는 거야. 당시에 그리스가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 됐잖아. 그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다 반민주주의자들이에요.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얘네들. 왜? 그리스의 타락하는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멍청한 놈들이라고 했어. 그 뭐야? 중우정치 아니야. 그치? 중우정치. 이 멍청한 놈들아! 라고 했던 게 뭡니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그치? 그 정치관은요, 이렇게 있어요. 공직자에게 재산과 아내를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거야. 자식들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도 같이 기르는 거야. 정치인들이. 그러면 자식에 대한 비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사유재산도 공유하고 아내도 공유하면 정치인들이 욕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은 누가 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 오바마 같은 사람. 근데 플라톤은 뭐라면 철학자가 정치된다. 현명하고 똑똑하잖아. 그 사람들을 정치해야지만 나라가 그리스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했더니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대요. 진정한 세계. 그치? 이 진정한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이데아의 세계죠. 그리고 지금의 세계. 동굴 안에 있는 세계. 진짜 세계는 이데아 속에 있다라는 거야. 자,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 자, 봐봐. 버드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어요. 전나무가 있어요. 그치? 단풍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 버드나무 본 적 있죠? 그치? 단풍나무 본 적이 있죠? 그치? 전나무 본 적 있죠? 소나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를 본 적 있어요? 나무.
나무는 우리 무슨 단어가 사용됩니까? 이 모든 나무들을 이들의 공통점, 아 이렇게 생긴 건 나무야, 이렇게 생긴 건 나무야, 꽃이 아니라 나무야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단어가 나무입니다. 나무는 이 버드나무나 그 다음 뭡니까? 전나무나 소나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본질을 뭐라 그래? 나무랍니다. 이런 본질적인 나무는 어디서 볼 수 있어? 이데아에서. 이데아는 본질이 있는 곳이야. 본질이. 그 진정한 세계라는 거야. 됐나요? 진정한 본질. 그게 바로 뭡니까? 이데아 세계죠. 이데아. 자, 여러분 봐봐. 사무실에 있는 책상도 책상이라 부르고, 학교에 있는 책상도 책상이라 부르고, 선생님 책상도 책상이라 부릅니다. 집에 있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도 책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봐. 책상의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럼 봐봐. 공부하는 책상, 사무실 책상, 그 다음 뭡니까? 선생님 책상, 그 다음에 학급에 있는 책상. 우리 이 모든 이 본질, 책상의 역할을 하는 본질, 공부를 하거나 일하거나 사물을 보는 이 데스크를 모두 다 우리 뭐라 그래? 책상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책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치? 왜냐하면 이 책상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모든 종류의 책상들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데아에서 볼 수 있다고요. 됐나요? 이데아 중에서 최고 이데아가 선이데아인데 이 선 이데아를 깨달은 사람이 철인이에요. 그 철인이 다스린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플라톤의 우리 도덕과 도덕적 청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직업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뭐냐면 재능이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있어서 재능에 따라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청렴에 대해서 뭡니까? 재산이나 아내를 공유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아이들도 공유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게 바로 플라톤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반대하는 애가 있어. 누굽니까? 우리 칼 막스. 그렇지? 마르크스. 여러분이 아는 마르크스. 자꾸 얘기해줘야죠. 마르크스. 자, 이거 어떻게 마르크스로 발음하는지? 이상해. 일본 놈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발음이 이상해. 자, 칼 막스인데 이 칼 막스는 뭐라고 했냐면 자, 분업이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플라톤, 공자, 맹자, 순자, 심지어는 칼뱅까지 모두 다 분업이 가능해 라고 했는데 칼 막스는 NO! 분업은 인간을 어떻게 돼? 소외시켜. 봐봐.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누가 있어요? 자본가가 있죠? 그러니까 자본가는 연락에 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연락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치? 노동자 맨날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분업을 통해서 어떤 애는 TV 모니터만 끼고 있고 어떤 애는 TV에 있는 LCD 거 하나 끼고 있고 어떤 애는 반도체 끼고 있고 이렇게 분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반도체 끼면서 삶의 의미를 느껴요? 칼막스는 얘기했어. 노동은 삶의 의미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죠. 그치?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가수. 엄마 나 노래할래. 나 가수가 되고 싶어. 음악이 너무 좋아.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굶어. 그렇게 되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 공부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노동. 엄마는 현실주의고 여러분 이성주의가 되는 거죠. 자, 노동입니다. 노동. 그치? 노동을 할 수 있음. 노동은 근본이라고 얘기했어. 근본. 근데 이 노동이 어떻게 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야. 오늘은 자 어떡합니까? 오늘은 TV 브라운관 붙여야지. 나는 반도체 붙여야지. 나는 여러분 LED 모니터 하나씩 붙여야지. 얘네들 이거 가지고 의미를 느낍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노동 축취라고 하는 거야. 노동 소외. 노동 착취가 벌어진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노동이 어떻게 소외됐어요. 원래 이게 노동이 아니었는데 노동이 소외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업은 인간을 착취한다라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는 뭐라고? 공산주의.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칼막스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앞에 뭡니까? 강의를 봐주세요. 앞에 강의를 봐주면 선생님이 칼막스에 대해서 분배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라 그랬죠? 여기까지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멸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가 실현되는 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는 사회는 뭐다? 칼 막스다. 그러니까 칼 막스는 분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다 분업을 강조하죠.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뭘 강조하냐면 몽신심서에서 공직자는 뭐 해야 된다? 전용과 청력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야. 공직자는 덕을 살고 금건절약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내요. 정약용에서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절약해야 돼.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라고 했죠. 그렇게 깨끗한 선비가 돼야지 어떻게 됐다?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치? 큰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깨끗한 욕심. 그치? 큰 일을 위해서 뇌물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예 청렴하고 뭐 진급도 신경 안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치? 입신양명이 목적입니다.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정약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뭡니까? 청렴한 관리로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영의정, 정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래서 공직자의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정약용의 윤리는 그렇습니다. 요거. 자, 프리드먼입니다. 프리드먼. 우리 그 기업가인데 프리드먼은 뭐냐면 기업은 오로지 뭡니까? 이윤 추구만 강조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야. 사회적 책임은 질 필요 없어. 법만 잘 지키면 돼. 자, 뭡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해. 기업은 돈 버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에로는 뭡니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다시 약자들을 도와주거나, 그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윤리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뭐다?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프리드먼은 여러분 친자유주의 입장이고요. 에로우는 약간의 뭡니까? 그치? 복지주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가끔씩 여러분 느끼죠? 미국의 기업인들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기부 문화가 완전히 잘 돼 있잖아.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나 미국의 재벌들은 기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은 그 점을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다음 동양사상가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봐봐. 자, 생업, 마음, 도덕적인 마음, 항심을 하기 위해서는 항산을 먼저 해야 된다. 누굽니까? 그치, 맹자. 맹자. 불인인 지심, 선한 마음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 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그치,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업을 먼저 해야 된다.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없어져 아닙니다. 역할 분담 필요해요. 직업의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한다? 가장 중시하진 않죠.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인격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맞죠? 그치? 도덕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직업 선택의 사회적 기여보다는 개인의 출세? 아닙니다. 사회적 기여도 중요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가불병 사상가 입장에 옳은 것입니다. 농부와 상인, 공인과 관리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선왕의 예, 선왕이란 말이 나왔죠? 그치? 예를 제정해. 예가 나오면 누굽니까? 순자. 그치? 예로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을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나왔죠? 누굽니까? 이거는 플라톤이죠. 플라톤. 플라톤의 자, 지혜로운 사람은 통치자가, 용기 있는 사람 방위자가, 자, 절제가 있는 사람은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그랬지? 병은 백성의 일정한 생활 근거 없으면 일정한 생활 근거 없대. 마음도 없게 된다. 항산을 해야지만 항심할 수 있다. 누굽니까? 맹자입니다. 맹자, 맹자. 맹자입니다. 맹자. 자, 세 사람 비교하는 문제죠. 1번 갑은 관리도 농부도 상인 공인이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아니죠. 관리는 얘만 다스릴 수 있어요. 농부는 농사 짓고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돼. 아닙니다. X고요. 자, X고 X입니다. X. 자, 을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아니지. 플라톤은 통치자는 지혜가 있는 재능이 있어. 원래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아니고. 자, 병은 모든 농사를 짓는 여기까지 그어졌네요. 지우고.
병사는 모두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한다? 아닙니다. 자급자족이라뇨. 직업 분업이죠. 갑은 을과 달리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치?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둘 다 아니에요. 을은 병과 달리 통치자는 재산과 생활 방식을 공유해야 된다? 이건 오로지 플라톤만 그렇죠? 그치? 재산, 아내, 아이들을 공유하지만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타락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모두 다 화이팅!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됐나요?